이태성 할아버지는 새벽 5시 반.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7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몸의 밴 습관은 시계의 정확성보다 더 견고했다. 창밖은 아직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는 이미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차가운 공기가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지만 이태성 할아버지는 익숙하게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깊게 파인 눈가의 주름, 약간은 초췌해진 얼굴빛. 하지만 그는 덤덤하게 낡은 면도기를 들고 면도를 시작했다. 쓱쓱. 칼날이 턱수염을 밀어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면도를 마치자 한결 깔끔해진 얼굴로 그는 옷장 문을 열었다. 흰색 셔츠, 검은색 조끼와 넥타이, 그리고 주머니에 호텔 로고가 새겨진 모자까지 매일 똑같은 제복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옷매무새를 흐트러짐 없이 정돈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셔츠와 반듯한 넥타이는 그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표였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군복을 입은 패기 넘치던 청년이 아니었다. 주름진 얼굴, 약간은 굽은 등.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하얀 입김이 되어 사라졌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태성.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보내는 격려이자 앞으로의 고단한 하루를 버텨낼 힘이었다. 그가 근무하는 곳은 서울 강남의 중심에 우뚝 솟은 5성급 호텔이었다. 화려한 외관과 최고급 시설을 자랑하는 이곳은 세계 각국의 귀빈들과 유명 인사들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럭셔리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의 공간은 호텔의 반짝이는 로비가 아닌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의 주차장이었다. 그의 직책은 주차관리원.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72세의 나이에 주차장에서 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온몸을 휘감는 겨울 바람과 싸워야 했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손발이 얼어붙는 고통도 감내해야 했다. 출근길. 이태성 할아버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다. 빠른 걸음으로 오가는 젊은이들의 물결 사이에서 그는 조용히 손잡이를 붙잡고 균형을 유지했다. 누구도 이 조용하고 낡은 외투를 걸친 노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젊은이들의 얼굴에는 활기와 패기가 넘쳤고 그들의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한때 자신도 저들처럼 뜨거운 심장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호텔에 도착하자 경비실의 젊은 직원인 김현수가 건성으로 인사를 건넸다. 이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노인네가 부지런하시기도 하시고. 김현수의 목소리에는 존경이나 존중보다는 형식적인 예의와 함께 나이 든 사람을 향한 미묘한 무시가 섞여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그 뉘앙스를 금방 알아챘지만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부드러운 미소로 답하며 직원 출입구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다소 느렸지만 결코 게으르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에는 그의 오랜 인생이 담겨 있었다. 로비를 지나며 이태성 할아버지는 호텔 지배인인 차준혁과 마주쳤다. 30대 중반의 차준혁은 항상 값비싼 양복을 빼입고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머리카락을 뽐냈다. 그는 호텔의 젊고 유능한 얼굴이었고 자신감과 오만함이 뒤섞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아,
이씨 오늘 오후에 중요한 손님들이 오십니다. 주한미군 장교들이 단체 회식을 예약했어요. 차준혁은 서류를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가 뭔가 제안하려 입을 열기도 전에 차준혁은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평소처럼만 하세요. 중요한 손님들 차량은 젊은 직원들이 담당할 테니 이 씨는 그냥 평소처럼 주차 안내만 하시면 됩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요. 차준혁은 마지막 말을 덧붙이며 옅은 비웃음을 흘렸다. 그의 눈에는 이태성 할아버지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아닌 오직 그의 느린 동작만이 보일 뿐이었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눈에 스치는 섭섭함을 알아채지 못한 채 차준혁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유유히 멀어져 갔다. 이런 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냥 주차나 잘하세요. 라는 말이 얼마나 무시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지 과연 차준혁은 알고 있을까? 그는 그저 효율성을 중시하는 젊은 경영자일 뿐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자신에게도 한때는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저 느리고 답답한 노인일 뿐이었다. 직원 휴게실에서 이태성 할아버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젊은 주차 요원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태성 할아버지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활기 넘쳤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미군 장교들 파티 라팁 대박 날 것 같아. 나 제대로 한번 벌어야지. 그러게. 특히 고위 장교들 오면 팁 장난 아닐 텐데. 근데 저기 이씨 할아버지는 언제까지 일하실 거야? 너무 느려서 고객들도 짜증내더라. 맞아. 요즘 시대에 노인네가 오래 일하니까 우리 자리까지 차지하는 거 아니냐. 그들의 말은 가시처럼 이태성 할아버지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아픈 표정을 감추고 아무렇지 않은 척 신문을 넘기며 미소를 지었다. 이런 대우에 익숙해질 법도 할 것만 오늘따라 가슴이 답답했다. 한때는 자신도 이태성 할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그저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컵 속의 검은 커피가 마치 그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호텔의 주차장은 넓고 깔끔했다. 매일 아침 이태성 할아버지는 주차 구획선이 흐려진 곳은 없는지, 표지판은 제대로 서 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그의 성실함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지만 젊은 직원들의 눈에는 그저 느리고 답답한 노인일 뿐이었다. 그들은 이태성 할아버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불만을 터뜨렸다. 이씨, 그 주차표 정리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손님들 기다리게 하면 안 되죠. 주임 주차 요원인 김민석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석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임이라는 직책을 맡아 자부심이 강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이태성 할아버지에게도 반말을 서슴지 않았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더 서두르려 했지만 나이든 손가락은 쉽게 움직여주지 않았다. 송구합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답변은 언제나 공손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다. 점심시간이 되자 젊은 직원들은 함께 모여 시끌벅적 웃고 떠들었지만 그를 초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혼자 구석에 앉아 아내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먹었다. 때때로 그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꼰대, 느림보, 할아버지 같은 단어가 들려왔지만
이태성 할아버지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오후 근무를 준비하며 이태성 할아버지는 유니폼을 정도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지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흐릿하지 않았다. 무언가 깊이 있고 남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강인함이 그의 눈에 담겨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전투와 시련을 겪으며 다져진 내면의 힘이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 해군의 정예 특수부대 소속이었고 수많은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뛰어난 전략가이자 지휘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호텔의 주차 관리원일 뿐이었다. 그는 그 두 개의 자아 사이에서 조용히 평화를 찾으려 노력했다. 이씨, 여기 좀 치워주세요. VIP 손님들 오시기 전에 깔끔해야 해요. 차준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빗자루를 들었다. 주차장 한 구석에서 묵묵히 쓰레기를 치우는 그의 뒷모습은 외롭지만 왠지 모를 위험이 있었다. 빗자루를 쓸어내는 그의 손길은 마치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 정교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일에 긍지와 책임을 다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태성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했다. 삶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그는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 아내의 병원비와 자녀들의 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는 군을 떠나야 했고 이 호텔의 주차 관리원으로 자리를 잡은 지도 벌써 8회가 넘었다.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 내린 선택이었고 그는 그 선택을 존중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열정과 영광이 되살아나 그를 흔들곤 했다. 이씨, 여기 좀 도와주시겠어요? 젊은 주차 요원 중 하나가 손짓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서둘러 다가갔지만 그가 원한 것은 단지 무거운 장비를 옮기는 일 뿐이었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경험이나 지식은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저 힘쓰는 노동력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네. 그럼요. 이태성 할아버지는 별 내색 없이 도왔다. 그에게는 이런 대우가 이제 너무나 익숙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다. 오전 근무가 거의 끝나갈 무렵 차준혁이 주차장 직원들을 모았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비장해 보였다. 오늘 오후 4시에 주한미군 장교단이 오십니다. 이건 우리 호텔의 아주 중요한 기회예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는 한 명씩 임무를 배정했고 빠른 직원들에게는 VIP 발레 파킹을, 다른 이들에게는 각자의 위치를 지정해 주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효율성과 성과만이 중요했다.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차례가 왔을 때 차준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이 씨는 그냥 평소처럼 주차 안내만 하세요. VIP 서비스는 김민석 군이 맡을 거예요. 그는 주변 직원들에게 작게 속삭이듯 말을 이었다. 저 할아버지는 구석에서 조용히 있어. 마지막 말은 이태성 할아버지의 귀에도 분명 들렸다. 가슴 한편이 쓰라렸고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그는 이 호텔에서 가장 느리고 가장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굳건한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호텔은 분주해졌고 이태성 할아버지는 주차장 입구에서 차들을 안내하는 임무를 맡았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 그의 눈은 멀리 서서히 기울어가는 태양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이태성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욱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다. 주차장 한 구석. 그는 천천히 빗자루를 쓸어냈다. 빗자루 끝이 콘크리트 바닥을 쓸어내는 삭삭거리는 소리만이 그의 귀에 맴돌았다. 젊은 직원들의 무시와 지배인 차준혁의 멸시가 섞인 한마디가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다. 그냥 주차 안내나 잘하세요.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요. 그 말은 이태성 할아버지의 자존심을 갉아먹는 듯 했다. 그는 빗자루를 든 채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빗자루를 지나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향했다. 문득 젊은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는 빗자루가 아닌 소총을 들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빗자루로 쓸어내야 할 쓰레기가 아닌 조국을 위협하는 적들이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는 무게가 실렸고 그의 지시 하나하나에는 수백 명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그는 전우들의 존경을 받던 해군 특수부대 장교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존경은커녕 무시와 멸시를 견뎌야 하는 초라한 노인이었다. 씁쓸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가 이내 사라졌다. 그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그에게 남은 것은 낡은 제복과 퇴직금으로 마련한 좁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가족을 향한 책임감뿐이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쓸쓸함을 느꼈다. 빗자루를 내려놓고 이태성 할아버지는 주차장 구석구석을 순찰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했다. 매일 아침마다 그는 주차 구획선이 흐릿해진 곳은 없는지, 표지판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꼼꼼히 살폈다.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은 모두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이것 또한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젊은 직원들은 그의 이런 꼼꼼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주는 선입견에 갇힌 채 그를 느리고 답답한 존재로 치부할 뿐이었다. 이씨, 그거 지금 다 하셔야 돼요. 손님 오시는데. 방해된다고요. 김민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김민석은 이미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화가 난 상태였다. 그는 VIP 발레 파킹 임무를 맡아 잔뜩 들떠 있었는데 이태성 할아버지의 느린 행동이 거슬렸기 때문이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말없이 손에 든 수건으로 흙먼지를 닦아냈다. 그의 행동은 빠르지 않았지만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다. 김민석은 답답하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를 지나쳤다. 에휴! 노인네가 융통성도 없지. 그가 내뱉은 혼잣말이 이태성 할아버지의 귀에 박혔다. 그는 이미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기에 그저 담담하게 넘겼다. 이윽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젊은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호텔 내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활력이 넘쳤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혼자 구석에 앉아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열었다. 따뜻한 밥과 반찬에서 아내의 정성이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그러나 그의 귀에는 젊은 직원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야, 이씨 할아버지 저거 진짜 답답하지 않냐? 저렇게 느려 터져서 어떻게 일을 해? 그러니까 아직도 구형 휴대폰 쓰더라.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저 할아버지 나이도 많으신데 그냥 집에서 쉬시지. 왜 남들 일하는 곳에 와서 방해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태성 할아버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밥을 삼키기가 어려웠다. 그들의 말처럼
그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일까? 그는 한때 대한민국 해군 특수부대의 최첨단 장비를 다루던 전문가였다. 최신 전술과 전략을 숙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훈련하며 자신을 단련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과거를 알지 못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그를 판단할 뿐이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밥 한 숟갈을 겨우 넘겼다. 점심을 마치고 그는 다시 차가운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오후가 되면서 손님들의 차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정해진 위치에 서서 손님들에게 빈자리를 안내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손님.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친절했다. 한 손님이 그에게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작게 미소 지었다. 비록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그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차준혁이 주차장 입구에 나타나 직원들을 모았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딱딱해 보였다. 자, 여러분 오늘 오후 4시에 주한미군 장교단이 오십니다.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니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오늘 VIP 발레 파킹은 김민석 군이 전담할 겁니다. 김민석 군. 잘 부탁해요. 김민석은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폈다. 그는 이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어 자랑스러워했다. 차준혁은 이태성 할아버지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이 씨는 그냥 평소처럼 주차 안내만 해주세요. VIP 손님들 차량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차준혁의 말투는 명령조였다.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가 노련한 운전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나이가 주는 느림을 염려했다. 네. 이태성 할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그저 쓸모없는 노인일 뿐이구나. 그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잠시 후 젊은 주차 요원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이태성 할아버지를 불렀다. 이씨 이쪽으로 와서 이것 좀 옮겨주세요. 그는 무거운 장비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말없이 다가갔다. 그는 이럴 때만 쓸모있는 존재였다. 그의 오랜 경험과 지식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장비를 들고 옮겼다. 그의 허리가 삐걱거렸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오후 3시 50분. 드디어 미군 장교단이 도착할 시간이 다가왔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주차장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그의 심장은 평소와 달리 약간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알 수 없는 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주차장 저 멀리서 다가오는 검은색 세단들을 보았다. 그 차들은 모두 검은색이었고 창문이 짙게 선팅되어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다. 괜찮아. 이태성. 너는 그저 주차 안내를 할 뿐이야. 드디어 선두에 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호텔 주차장 입구로 들어섰다. 김민석을 비롯한 젊은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동작은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쳤다. 차들은 순서대로 들어왔고 직원들은 능숙하게 차량의 문을 열고 닫았다. VIP 손님들이 내릴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들은 팁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맨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달랐다. 그 차는 다른 차량들보다 훨씬 더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차량 앞에는 작은 성조기가 꽂혀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그 성조기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장군급 인사가 타는 차량에만 꽂히는 깃발이었다. 젊은 직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이런 고위급 인사가 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누구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바로 그때 이태성 할아버지는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한 발짝 내디뎠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단호했다. 김민석은 어이없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이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비켜요. 괜히 실수라도 하시면 어쩌려고요. 김민석은 이태성 할아버지를 밀어내려 했다. 그러나 이태성 할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다. 그의 눈은 오직 다가오는 검은 세단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결국 김민석은 포기하고 뒤로 물러섰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동료들에게 말했다. 쯧쯧. 저 할아버지 고집 보소. 괜히 사고 치면 책임은 누가 질 건데. 그러나 이태성 할아버지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저 차는 내가 안내해야 한다. 그의 오랜 군인 정신이 무의식적으로 발동한 것이었다. 검은 세단은 이태성 할아버지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 창문이 새우르르 내려갔다. 그 안에는 백인 운전병이 앉아 있었다. 운전병은 당황한 듯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늙은 동양인을 쳐다보았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운전병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여 보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는 유창한 영어가 흘러나왔다. Good afternoon. Welcome to our hotel. 이태성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때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별 2개가 빛나는 붉은색 어깨 장식이 달린 군복을 입은 장군이 앉아 있었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다 이태성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놀라움, 그리고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의문이 그의 눈에 가득했다. 이태성 할아버지 역시 그 장군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는 누구인지 바로 떠올릴 수 없었다. 이쪽으로 가시지요. 손님, 이태성 할아버지는 유창한 영어로 길을 안내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김민석을 비롯한 젊은 직원들은 이태성 할아버지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이태성 할아버지가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저 할아버지, 영어도 할 줄 아는 거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군이 탄 차량을 VIP 주차구역으로 안내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장군이 계속해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왠지 모를 긴장감과 동시에 익숙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휘감았다. 그는 오차 없이 완벽하게 차량을 주차했다. 운전병은 그의 숙련된 솜씨에 감탄하는 표정이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차 문을 열어주기 위해 손잡이를 잡았다. 그러나 문이 열리기도 전에 장군이 직접 차 문을 열고 내렸다. 그리고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곧장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의 어깨에 붙은 명찰을 쳐다보더니 이내 이태성 할아버지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이태성 소령님이 아니십니까? 이태성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듣지 못했던 자신의 옛 직책을 들었다. 그의 시선은 천천히 그 장군을 향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평소의 주차 관리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랜 세월을 거쳐 숙성된 군인의 위엄이 그의 눈빛에서 빛났다. 맞습니다만, 그런데 실례지만 이태성 할아버지는 그 장군을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오후 호텔은 평소보다 훨씬 더 분주했다. VIP 주차구역은 이미 대부분의 공간이 비워져 있었고 젊은 직원들은 마지막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레스토랑은 이미 최고급 요리를 준비하느라 쉴 틈이 없었고 호텔의 모든 곳에는 완벽한 서비스를 위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주차장 입구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손님들의 차량을 안내하는 그의 손짓은 느렸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한겨울의 찬바람이 그의 낡은 제복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덤덤하게 그 바람을 맞았다. 오늘은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 이태성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잊고 지냈던 과거의 잔상이 떠올랐다. 그는 한때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존재였다. 그의 말 한마디는 법이었고 그의 지시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목숨이 달려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저 한 명의 나이든 주차 관리원일 뿐이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를 존중하는 이는 없었다. 노년의 고독은 때때로 그의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다가왔다. 오후 4시. 마침내 미군 장교단이 탄 차량들이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선두에 선 고급 승용차를 시작으로 여러 대의 검은색 SUV가 뒤따랐다. 젊은 주차 요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차량 문을 열고 닫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련한 서비스로 팁을 얻을 생각에 들떠 있었다. 미군 장교들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거나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눈에는 이태성 할아버지는 그저 한 명의 배경에 불과했다. 그때 맨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차량. 한 대가 이태성 할아버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다른 차들보다 훨씬 더 크고 위험 있는 검은색 세단이었다. 그리고 차량 앞에는 작지만 위풍당당한 성조기가 꽂혀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저 깃발은 장군급 인사가 타는 차량에만 꽂히는 깃발이었다. 젊은 주차 요원들은 갑작스러운 고위급 인사의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었고 누구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이태성 할아버지는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한 발짝 내디뎠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낮고 단호했다. 김민석은 이태성 할아버지가 나서는 것을 보고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이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비키세요. 괜히 실수라도 하시면 어쩌려고요. 김민석은 이태성 할아버지를 밀어내려 했다. 그러나 이태성 할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다. 그의 눈은 오직 다가오는 검은 세단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김민석은 결국 포기하고 뒤로 물러섰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동료들에게 말했다. 쯧쯧. 저 할아버지 고집 보소. 괜히 사고 치면 책임은 누가 질 건데. 이태성 할아버지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저 차는 내가 안내해야 한다. 그의 오랜 군인 정신이 무의식적으로 발동한 것이었다. 그는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자신의 임무를 다시 찾은 사람처럼
거침없이 차량을 향해 걸어갔다. 검은 세단은 이태성 할아버지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 창문이 새우르르 내려갔다. 그 안에는 백인 운전병이 앉아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운전병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여 보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는 유창한 영어가 흘러나왔다. Good afternoon. Welcome to our hotel. 이태성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때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별 2개가 빛나는 붉은색 어깨 장식이 달린 군복을 입은 장군이 앉아 있었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다 이태성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놀라움, 그리고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의문이 그의 눈에 가득했다. 이태성 할아버지 역시 그 장군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는 누구인지 바로 떠올릴 수 없었다. 이쪽으로 가시지요. 손님, 이태성 할아버지는 유창한 영어로 길을 안내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김민석을 비롯한 젊은 직원들은 이태성 할아버지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이태성 할아버지가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저 할아버지, 영어도 할 줄 아는 거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군이 탄 차량을 VIP 주차구역으로 안내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장군이 계속해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왠지 모를 긴장감과 동시에 익숙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휘감았다. 그는 오차 없이 완벽하게 차량을 주차했다. 그의 숙련된 솜씨에 운전병은 감탄하는 표정이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차 문을 열어주기 위해 손잡이를 잡았다. 그러나 문이 열리기도 전에 장군이 직접 차 문을 열고 내렸다. 그리고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곧장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의 어깨에 붙은 명찰을 쳐다보더니 이내 이태성 할아버지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이태성 소령님이 아니십니까? 이태성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듣지 못했던 자신의 옛 직책을 들었다. 그의 시선은 천천히 그 장군을 향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평소의 주차 관리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랜 세월을 거쳐 숙성된 군인의 위엄이 그의 눈빛에서 빛났다. 맞습니다만. 그런데 실례지만 이태성 할아버지는 그 장군을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군은 이태성 할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령님 정말 소령님이시군요. 여기서 다시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반가움이 가득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도저히 이 장군이 누구인지 기억해낼 수 없었다. 저를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기억이 잘. 이태성 할아버지의 말에 장군은 크게 웃었다. 하하하. 소령님 제가 누군지 기억 못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소령님을 처음 뵈었을 때는 저는 이제 막 소위를 단 풋내기였습니다. 장군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소령님, 저를 기억 못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처음 소령님을 뵈었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풋내기였거든요. 저는 제임스 테일러입니다. 1987년 태평양 합동훈련 때
소령님 밑에서 훈련받던 소위였죠. 그제야 이태성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잊고 지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제임스 테일러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젊은 시절의 테일러 소위의 얼굴이 현재의 장군과 겹쳐 보였다. 그는 그제야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1987년 태평양 합동훈련, 그는 당시 한국 해군 특수부대의 소령이었고 미 해군 특수부대와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훈련 도중 미 해군 소위인 제임스 테일러와 함께 작전을 수행했고 그 작전에서 놀라운 전략을 보여주어 테일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었다. 아, 테일러 소위였나? 자네가 벌써 이렇게 훌륭한 장군이 되었다니 이태성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에는 감동과 함께 벅차오르는 감정이 가득했다. 그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차준혁 지배인이 다가왔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군 장군에게 영어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합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제임스 테일러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 지배인님이시군요. 이분, 혹시 이분 아십니까?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물었다. 차준혁은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저희 호텔의 주차 관리원입니다. 제임스 테일러 장군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동그래졌다. 주차 관리원이라고요. 이태성 소령님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태성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가 낡은 제복을 입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렸다. 그에게는 이태성 할아버지가 그저 노련한 주차 관리원으로만 보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과거를 알고 나니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제임스 테일러 장군은 이내 고개를 숙여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경례를 올렸다. 소령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존경을 담아 말했다. 그의 경례는 주변을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차준혁과 젊은 직원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한 명의 나이든 주차 관리원에게 미군 장군이 경례를 올리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익숙한 자세로 경례를 받았다. 그의 등은 곧게 펴졌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지녔던 군인의 위엄을 다시 되찾은 듯했다. 저도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장군님, 이태성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다. 김민석은 이태성 할아버지를 향해 귓속말을 하듯 말했다. 야, 저 할아버지 영어 진짜 잘하네 뭐야. 대체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때 제임스 테일러 장군과 함께 왔던 다른 미군 장교들도 차에서 내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가왔다. 그들은 제임스 테일러 장군이 누군가에게 경례를 올리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제임스 테일러 장군은 그들에게 이태성 할아버지를 소개했다. 여러분, 이분은 바로 제가 존경하는 이태성 소령님이십니다. 그들은 제임스 테일러 장군의 말을 듣고 이태성 할아버지를 향해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수십 명의 미군 장교들이 한 명의 나이든 주차 관리원에게 경례를 올리는 모습은 정말로 초현실적인 광경이었다. 그 순간 주차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한낮의 분주함과 소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오직 제임스 테일러 장군과 그를 뒤따라온 수십 명의 미군 장교들이 한 명의 나이든 주차 관리원에게 경례를 올리는 초현실적인 광경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태성 할아버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존경과 궁금증, 그리고 감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장 놀란 사람은 다름 아닌 김민석이었다.
그는 입을 떡 벌린 채 두 눈으로 그 광경을 목격하고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씨 할아버지한테 저 미군 장군이 왜 저러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옆에 있던 동료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동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다. 그들에게 이태성 할아버지는 그저 느리고 굼뜬 곧 퇴직할 늙은이일 뿐이었다. 그런 그에게 미군 장교들이 경례를 올리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익숙한 동작으로 경례를 받았다. 그의 등은 곧게 펴졌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낡은 유니폼 속에 숨겨져 있던 군인의 위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주차 관리원이 아니었다. 그는 한때 조국을 위해 싸웠던 굳건한 정신을 가진 군인이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제임스 테일러 장군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가 벌써 장군이 되었다니. 세월 참 빠르군. 그의 목소리는 나이 든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제임스 테일러 장군은 이태성 할아버지의 말에 활짝 웃었다. 소령님을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소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이태성 할아버지와 제임스 테일러 장군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미군 장교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고유의 바다 작전의 이태성 소령님이십니까? 이태성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움에 눈이 커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오래전 이야기군요. 그의 말이 끝나자 주변의 미군 장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고유의 바다 작전은 미군 해군 내부에서도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극비 작전이었다. 북한의 잠수함 활동을 파악하고 차단하기 위해 벌인 작전이었는데 당시 한국 해군 소령이었던 이태성이 혁신적인 전략을 제시하여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하지만 이 작전은 국가 기밀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소령님께서 저희의 훈련을 지휘해 주셨을 때 저는 아직 풋내기였습니다. 소령님 덕분에 저희 부대원들 모두 무사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한 미군 장교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다른 장교들 역시 이태성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경외심을 드러냈다. 이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로비에서 달려온 차준혁 지배인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제임스 테일러 장군은 차준혁 지배인을 발견하고 말했다. 아, 지배인님, 이분은 바로 제가 존경하는 이태성 소령님이십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부대의 전설적인 지휘관이셨죠. 차준혁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매일같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늙은 주차관리원이 바로 미군 장교들이 존경해 맞이 않는 전설적인 군인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가 이태성 할아버지를 향해 내뱉었던 무례한 말들이 하나둘씩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소령님, 저희 부대원들 모두 소령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임스 테일러 장군이 말했다. 소령님, 저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예전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제안에 다른 미군 장교들 역시 기대에 찬 눈빛으로 이태성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그들의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영광입니다. 장군님, 그의 목소리는 겸손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과거의 영광을 되찾은 듯 빛나고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제임스 테일러 장군과
다른 미군 장교들에게 둘러싸여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느리고 굼뜨지 않았다. 그는 꼿꼿한 자세로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주차 관리원의 그것이 아닌 위험 있는 군인의 그것이었다. 호텔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은 이태성 할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이 매일같이 무시했던 늙은이가 바로 미군 장교들이 존경하는 전설적인 군인이었다는 사실에 모두 충격을 받았다. 김민석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는 멍하니 이태성 할아버지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그의 동료들은 이미 휴대폰으로 이태성 해군 소령을 검색하고 있었다. 곧이어 한 동료가 소리쳤다. 봐, 이분 맞다니까. 80년대 해군 특수부대 소령이었고 전설적인 전략가로 불렸다는데 그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이 매일같이 무시했던 이태성 할아버지가 바로 그 전설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에 모두들 할 말을 잃었다. 한편 차준혁 지배인은 손에 땀을 쥐며 로비에 서 있었다.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가 평소에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내뱉었던 말들과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냥 주차 안내나 잘하세요. 느리니까 다른 일은 하지 마세요.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몸서리쳤다.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차마 움직여지지 않았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제임스 테일러 장군과 다른 미군 장교들에게 둘러싸여 호텔 레스토랑의 VIP룸으로 향했다. 그들은 이태성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그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소령님, 저희가 소령님을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는 소령님을 전설로만 알고 있었는데 한 장교가 말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그저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태성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그에게서 군인의 위엄과 굳건한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장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령님, 저희는 소령님께서 고유의 바다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전략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그들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다. 국가 기밀이었던 작전을 일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입을 열었다. 그 작전은 북한 잠수함의 침투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잠수함이 음향 탐지기를 피하기 위해 해류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해류를 역이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잠수함이 지나가는 예상 경로에 미리 음향 탐지기를 설치하고 그들이 잠수함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엔진을 끄는 순간을 포착하여 침투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설명에 미군 장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그 전략이 얼마나 기발하고 대담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태성 할아버지의 뛰어난 전략적 사고에 감탄하며 그들의 눈빛은 더욱 빛났다. 소령님, 그 작전 덕분에 저희 부대원들 모두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장교가 말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그저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조국을 지키는 것은 군인의 의무이니까요. 그들은 이태성 할아버지에게서 전설적인 군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들의 영웅이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그들의 존경과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듯 겸손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벅찬 감정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었다. 차준혁 지배인은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제임스 테일러 장군이 이태성 할아버지를 향해 전설적인 지휘관이라고 칭하는 목소리는 그의 귓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그가 매일같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나이든 주차 관리원이 바로 미군 장교들이 존경해 맞이 않는 영궁이었다니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혐오감을 느꼈다. 제임스 테일러 장군은 이태성 할아버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차준혁 지배인에게 말했다. 지배인님, 이태성 소령님께서 저희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소령님께 정중하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존경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차준혁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VIP 룸을 준비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자신을 둘러싼 미군 장교들의 존경 어린 시선에 쑥스러워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부담스럽고 어색하게 느껴졌다. 장군님, 너무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되새기며 살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다. 그러나 그의 겸손한 태도는 미군 장교들의 존경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제임스 테일러 장군은 이태성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소령님, 저에게 소령님은 살아있는 전설이십니다. 소령님께서 1987년 태평양 합동훈련에서 보여주신 전술은 아직도 저희 해군사관학교의 교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의 바다 작전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고유의 바다 작전이라는 말이 들리자 주변에 있던 다른 미군 장교들의 눈빛은 더욱 빛났다. 그들은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다. 소령님, 그 작전이 정말 소령님께서 만드신 전략이었습니까? 저희는 그저 전설처럼 전해 듣기만 했지. 실제로 성공시킨 분을 뵐 줄은 몰랐습니다. 한 장교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당시에는 작전의 기밀성 때문에 외부에 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전은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의 말에 미군 장교들은 더욱 감동했다. 그는 자신의 공을 과시하지 않았다. 오직 전우들과 함께 이룬 결과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그들의 진심, 어린 종영심에 결국 마음의 문을 열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식사를 하시지요. 제임스 테일러 장군은 이태성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다. 이태성 할아버지와 미군 장교들이 VIP 룸으로 들어가는 순간 호텔 로비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이태성 할아버지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늙고 쓸모없는 노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궁금증, 그리고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김민석은 자신이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내뱉었던 무례한 말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았다. 야, 이씨 할아버지, 진짜 해군 특수부대 소령이었대. 김민석은 옆에 있던 동료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동료는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다. 봐,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진짜 이태성 소령님이라는 분이 있대. 80년대의 전설적인 군인이었다고. 그의 말에 직원들은 더욱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한동안 멍하니 서서
이태성 할아버지가 사라진 방향을 쳐다보았다. 한편 차준혁 지배인은 VIP 룸 앞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가 불러온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노인네가 부지런하시기도 하고 그냥 평소처럼만 하세요. 그가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내뱉었던 말들이 비수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VIP 룸 안에서 이태성 할아버지와 미군 장교들의 대화는 무르익어 갔다. 미군 장교들은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다. 소령님,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 장교가 물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깊은 통찰력으로 대답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잠수함 활동 패턴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분석에 미군 장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통찰력과 예리함은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녹슬지 않았다. 소령님, 저희가 소령님을 고문으로 모셔야겠습니다. 한 장교가 농담처럼 말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이제 군인이 아닙니다. 그저 한 명의 시민일 뿐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미군 장교들은 이태성 할아버지에게서 군사 전략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지혜까지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이태성 할아버지를 보며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영웅은 겉으로 드러나는 명예나 직책이 아닌 내면의 강인함과 겸손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식사를 마친 후 이태성 할아버지는 제임스 테일러 장군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호텔 로비는 여전히 술렁거렸다. 모든 직원들은 이태성 할아버지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차준혁 지배인은 용기를 내어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이씨 아니. 소령님,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하고 경솔했습니다. 차준혁은 고개를 푹 숙였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차준혁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지배인님, 괜찮습니다. 지배인님은 그저 당신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이 호텔의 주차 관리원인 것도 사실이고요. 이태성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차준혁은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그에게 분노나 원망 대신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제임스 테일러 장군과 함께 호텔을 나섰다. 제임스 테일러 장군은 그의 어깨를 감싸 안고 말했다. 소령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 같은 풋내기에게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또한 저의 임무입니다. 가족을 위한 저의 마지막 임무이지요. 제임스 테일러 장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했다.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령님, 저희는 소령님과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소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대의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호텔 로비의 밤은 낮보다 더 고요했다.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은은한 빛을 뿜어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제임스 테일러 장군과 함께 호텔 로비를 나서고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표정은 평소처럼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제임스 테일러 장군의 진심 어린 제안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기 때문이었다. 소령님, 저희는 소령님과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소령님의 전략적 통찰력은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는 소령님을 저희 부대의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제임스 테일러 장군은 이태성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과 존경이 가득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한 모습이 교차했다. 장군님, 과찬이십니다. 저는 이제 군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말했다. 그러나 제임스 테일러 장군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소령님, 소령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에게 영웅이셨습니다. 소령님의 전술은 저희가 앞으로 직면할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할 것입니다. 부디 저희의 제안을 받아주십시오. 이태성 할아버지는 제임스 테일러 장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장군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제임스 테일러 장군은 활짝 웃으며 이태성 할아버지를 포옹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령님, 저희에게는 소령님과 같은 분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그때 호텔 로비의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차준혁 지배인이 다가왔다. 그는 얼굴이 창백했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소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소령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제가 정말 한심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대한 깊은 후회와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당황하며 차준혁을 일으키려 했다. 지배인님, 괜찮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호텔의 주차 관리원이고요. 그러나 차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아닙니다. 소령님, 저는 소령님의 위대함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무지함이 소령님께 깊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차준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지배인님, 저는 괜찮습니다. 당신은 저를 그저 나이 든 사람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 역시 당신의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에 차준혁은 더욱 오열했다. 그의 눈물은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눈물이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김민석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들은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했던 무례한 말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다. 노인네가 융통성도 없지. 우리 자리까지 차지하는 거 아니냐.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사과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차준혁을 일으켰으며 말했다. 지배인님, 당신은 저 큰 사람입니다. 다만 세상을 좀 더 넓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말에 차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령님, 제가 만약 소령님을 다시 뵙게 된다면 그때는 꼭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제임스 테일러 장군과 함께 호텔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주차장 한 구석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소령님, 저희는 최대한 빨리 소령님의 업무를 조율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부디 저희의 제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제임스 테일러 장군이 말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제임스 테일러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령님, 소령님께서는 저희에게 영원한 영웅이십니다. 한국의 영웅이시죠. 그의 말에 이태성 할아버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제임스 테일러 장군과 미군 장교들은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경례를 올리고 차에 올랐다.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이태성 할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영광과 현재의 모습이 교차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 군인의 길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에는 슬픔과 후회가 있었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의 가족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 그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러나 그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던 군인의 길이었다. 그는 그 길을 다시 걷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더 이상 초라한 주차 관리원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조국과 동맹국에게 필요한, 그리고 존경받는 군인이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낡은 제복을 입은 채 주차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과 고독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마음 속에는 희망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속삭였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태성. 그는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느리고 굼뜨지 않았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기대감에 들뜨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남은 저녁 시간 동안 주차장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은 모두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이것 또한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이태성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낡은 유니폼을 입은 채 미군 장교들과 함께했던 저녁 식사를 떠올렸다. 그들은 그에게 영웅이라 칭송했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다.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그는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군인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여보, 나 왔어. 이태성 할아버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다. 아내는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나 봐. 얼굴이 아주 밝네. 아내의 말에 이태성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응, 아주 좋은 일이 있었지.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아내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이태성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내 이응영 여사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온화하고 따뜻했다. 여보,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나 봐. 얼굴이 아주 밝네. 그녀의 말에 이태성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주 좋은 일이 있었지. 이태성 할아버지는 아내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다. 아내는 따뜻한 차를 내주며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기다렸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호텔에 미군 장교단이 왔어. 그의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오긴 하잖아. 그래서 무슨 일 있었어? 이태성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 중에 한 명이 나를 알아보더군. 제임스 테일러라는 장군이었어. 예전에 합동훈련 때 내 밑에서 훈련받던 소위였는데 이제는 벌써 장군이 되었더군. 아내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궁금증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 당신을 기억했다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그녀는 남편의 과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얼마나 위대한 군인이었는지는 실감하지 못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는 나를 보고 소령님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다른 장교들에게 나를 대한민국 해군의 전설적인 지휘관이라고 소개하더군. 그들은 모두 내게 경례를 했어. 이태성 할아버지의 말에 아내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모두가 당신에게 경례를 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어. 내가 예전에 했던 고유의 바다, 작전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고 아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남편의 군 생활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이었는지 알고 있었다. 가족을 위해 군인의 길을 포기해야 했던 그의 슬픔과 좌절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되찾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여보, 정말 고생했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태성 할아버지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여보. 그리고 그 장군이 나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제안인데 이태성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는 내게 미군 부대의 고문으로 함께 일해달라고 했어. 아내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그가 다시 군인의 길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말 여보, 당신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야. 이태성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계속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그는 진심이었어. 나는 그 진심에 감동했어. 그리고 아직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아내는 남편의 결정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다시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여보, 당신의 결정이라면 나는 무엇이든 지지해 줄게. 당신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해. 그녀의 말에 이태성 할아버지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맺혔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한편 호텔에서는 이태성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직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우리 주차 관리원이 해군 소령이었대. 미군 장군이 경례를 올렸다니. 믿을 수 있냐?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태성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김민석은 로비 한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했던 자신의 무례한 행동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다. 느림보, 할아버지, 시대에 뒤떨어진, 그가 내뱉었던 말들이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를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날 밤 차준혁 지배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몸서리쳤다. 그는 이 호텔의 총지배인이 되기 위해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직책과 명예만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태성 할아버지의 깊은 내면과 위대함을 보지 못했다. 차준혁은 다음 날 아침 이태성 할아버지를 찾아가 사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가 호텔을 떠나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의 위대함을 알게 된 후 그의 존경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를 단순히 존경하는 것을 넘어 그에게서 삶의 지혜와 겸손함을 배우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이태성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호텔에 도착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직원들은 그를 보자마자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태도는 어제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함께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직원들의 달라진 태도에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그를 발견한 김민석은 재빨리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다. 소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소령님께 너무 무례했습니다. 부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김민석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괜찮아. 자네는 그저 나이 든 사람을 보았을 뿐이야. 누구라도 그렇게 행동했을 거야. 이태성 할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에 김민석은 눈물을 글썽겼다.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의 겸손함과 넓은 마음에 더욱 감동했다. 그때 차준혁 지배인이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그는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소령님, 아침 일찍 나오셨군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시죠. 그의 목소리는 정중하고 진심이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지배인님, 차준혁은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소령님, 제가 어제 소령님께 드린 말씀 정말 죄송했습니다. 소령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배인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배인님은 아주 훌륭한 지배인이 될 것입니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말에 차준혁은 감동했다.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의 넓은 마음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바로 그때 이태성 할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다. 낡고 오래된 휴대폰이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네, 이태성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익숙한, 그러나 아주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태성 소령님,
저 기억하십니까? 저는 김성민입니다. 제도께서 소령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김성민은 그가 군에 있을 때 그의 부하이자 가장 아끼던 후배였다. 그리고 제독, 그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그의 직속 상관이었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성민, 자네가 정말 김성민인가? 수화기 너머에서는 김성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소령님, 제독께서 소령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녁 7시 강남의 만찬이라는 레스토랑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인생은 다시 한번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 7시 이태성 할아버지는 아내가 정성껏 다려준 양복을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낡은 양복이었지만 그의 단정하고 꼿꼿한 자세 덕분에 마치 새로 맞춘 양복처럼 위험 있어 보였다. 강남의 만찬이라는 레스토랑은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하는 고급 한정식집이었다. 그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런 곳에 온 적이 없었다. 어색함과 함께 벅차오르는 감정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성민 제독은 그를 발견하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이태성 할아버지는 한눈에 그가 자신의 옛 부하였던 김성민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소령님, 정말 소령님이십니까? 김성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며 이태성 할아버지를 굳게 포옹했다. 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제독, 자네가 벌써 제독이 되었다니. 세월 참 빠르군. 이태성 할아버지는 감동의 찬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김성민이 제독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김성민은 이태성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 안으로 안내했다. 그들이 들어선 곳은 독립된 공간을 갖춘 VIP 룸이었다. 방 안에는 이미 50대 중반의 한 장군이 앉아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그를 보는 순간 그의 이름이 최민호 장군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는 과거 이태성과 함께 특수부대에서 훈련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현재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로 알려져 있었다. 소령님, 이분은 최민호 장군님이십니다. 김성민이 소개했다. 최민호 장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경례를 올렸다. 소령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최민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중하고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그의 경례를 받으며 말했다. 최 장군, 자네도 벌써 이렇게 훌륭한 장군이 되었다니 정말 자랑스럽네. 세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음식은 훌륭했지만 이태성 할아버지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두 사람이 자신을 왜 불렀는지 궁금했다. 그들은 단순히 옛 전우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듯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최민호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소령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소령님을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태성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자네들을 만나니 좋군. 무슨 일인가? 최민호 장군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소령님, 최근 북한의 잠수함 활동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의 감시망으로는 그들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그들의 잠수함 기술이 발전하여 음향 탐지기를 교란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최민호 장군의 말에 집중했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20년 전에 날카로웠던 군인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음향탐지기를 교란한다고 어떤 방식으로 이태성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민호 장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잊고 지냈던 이태성 할아버지의 예리한 분석력에 감탄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이 새로운 전파 방해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음향탐지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음향탐지기를 교란한다면 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일까? 이태성 할아버지의 질문에 최민호 장군과 김성민 제독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태성 할아버지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에 감탄했다. 김성민 제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는 그들이 한미연합군에 대한 기습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해상 감시망을 무력화시키고 주요 해군 기지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무거웠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그들의 분석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그들의 목적은 한미연합군의 해상 전력을 약화시키고 전면전에 대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겠군. 최민호 장군이 다시 말을 이었다. 소령님, 저희는 소령님과 같은 전략적 통찰력을 가진 분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소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령님께서는 20년 전에 이미 고유의 바다 작전을 통해 그들의 음향탐지기 교란 기술을 무력화시킨 경험이 있으십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20년 전에 했던 작전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그들의 잠수함이 음향탐지기를 피하기 위해 해류를 이용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들의 해류를 역이용하는 혁신적인 전술을 사용했다. 그는 그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그들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찾아내어 공격했다. 그것은 순전히 그의 경험과 감에 의존한 것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기술은 더욱 발전했을 것입니다. 나의 예전 방식이 통할지는 알 수 없군. 이태성 할아버지의 말에 김성민 제독은 단호하게 말했다. 소령님, 기술이 발전했어도 그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령님께서는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저희에게는 소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최민호 장군이 말했다. 소령님, 저희는 소령님께 특수 고문이라는 직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소령님께 군의 모든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령님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것입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들은 이태성 할아버지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20년 만에 다시 군인의 길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다. 그것도 나라의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였다. 그는 가족을 위해 군인의 길을 포기했지만 그는 여전히 조국을 사랑하는 군인이었다. 그의 가슴은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최민호 장군과 김성민 제독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그가 승낙해 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그의 확답을 듣고 나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소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소령님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민호 장군이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북한의 잠수함 활동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예리한 분석력과 깊은 통찰력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녹슬지 않았다.
그는 단 한 시간의 정보만으로도 북한의 잠수함 활동 패턴을 파악하고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했다. 최민호 장군과 김성민 제독은 그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했다. 소령님, 저희는 소령님과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민호 장군이 말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다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조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밤 이태성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내는 남편이 다시 군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쁨과 함께 걱정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기로 했다. 여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든 지지해 줄게. 다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그녀의 말에 이태성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는 다시 조국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이 놓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태성 할아버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비밀 군사기지로 향했다. 차준혁 지배인이 직접 운전하는 고급 세단에 몸을 실은 그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호텔 주차장에서 낡은 제복을 입고 손님들의 차량을 안내하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어깨에는 조국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이 다시 놓여 있었다. 기지에 도착하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김성민 제독과 최민호 장군이 그를 반갑게 맞았다. 그들은 이태성 할아버지를 비밀 회의실로 안내했다. 회의실 안에는 수많은 모니터와 첨단 장비들이 가득했고 젊은 분석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태성 할아버지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과 함께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다. 최민호 장군은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북한의 잠수함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여주었다. 소령님, 저희의 첨단 음향 탐지기와 위성 시스템이 계속해서 교란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잠수함이 마치 유령처럼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움직임을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최민호 장군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묵묵히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데이터와 그래프가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음향 탐지기 교란, 전파 방해 기술. 그의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으로 가득 찼다. 그는 20년 전 북한 잠수함의 음향 탐지기 회피 전술을 간파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들은 음향 탐지기를 피하기 위해 해류를 이용했고 가장 소음이 적은 지점을 골라 침투했다. 그들의 본질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태성 할아버지는 확신했다. 그들의 전술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술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우리가 첨단 기술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맹점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방심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분석에 최민호 장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오직 기술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들은 전파 방해 기술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진짜 목적을 숨기기 위한 연막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감시망을 교란시키고 우리가 그들의 진짜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김성민 제독이 물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펜을 들고 지도를 펼쳤다. 그는 지도 위에 북한 잠수함의 예상 이동 경로를 그렸다. 그들은 서해를 통해 해군 기지나 주요 도시를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해는 수심이 얕고 조류가 복잡합니다. 그들은 이 지형적인 특성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말에 최민호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확한 침투 경로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들은 기술적으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인간의 본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잠수함은 해류를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류는 이 지점입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지도상의 한 지점을 정확하게 짚었다. 그의 분석에 젊은 분석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이태성 할아버지처럼 직관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지 못했다. 최민호 장군은 이태성 할아버지의 예리한 통찰력에 감탄하며 말했다. 소령님께서는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대단하십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군인은 경험과 직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기술은 그저 보조 수단일 뿐이지요. 그의 말에 젊은 분석관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태성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날 밤 이태성 할아버지는 기지에서 밤을 새웠다. 그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북한 잠수함의 활동 패턴을 분석했다. 그의 눈빛은 지치지 않았고 그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갔다. 그는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열정적으로 분석에 몰두했다. 그는 마침내 북한 잠수함의 정확한 침투 경로를 파악했다. 제동님, 장군님, 그들의 잠수함은 이 경로를 통해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일 밤 한미연합군이 합동훈련을 하는 틈을 타 기습 공격을 감행하려 할 것입니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분석에 김성민 제독과 최민호 장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이태성 할아버지의 예측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분석은 그들이 가진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것보다 더 정확했다. 소령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아셨습니까? 최민호 장군이 물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만의 고유한 패턴이 있습니다. 마치 지문처럼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들의 지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은 감탄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칠판에 작전 계획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북한 잠수함의 침투 경로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그의 전략은 단순했지만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는 북한 잠수함이 가장 취약한 지점을 공략하여 그들의 침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그들의 잠수함이 가장 소음이 적은 지점을 통과할 때 그들을 포착하여 공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파 방해 기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잠수함에 직접 접근하여 교란 장치를 파괴해야 합니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말에 김성민 제독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소령님, 직접 접근이라고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작전입니다. 부대원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전쟁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작전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더 큰 희생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조국을 위한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최민호 장군은 이태성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그의 결정에 동의했다. 알겠습니다. 소령님의 계획대로 작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최민호 장군은 말했다.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를 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조국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의 심장은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이태성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그를 믿고 따르는 훌륭한 군인들이 있었고 그의 어깨에는 조국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속삭였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태성. 다음 날 이태성 할아버지의 작전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다. 특수부대원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북한 잠수함의 예상 침투 경로에 매복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태성 할아버지가 예측했던 바로 그 순간 북한 잠수함을 포착했다. 그들은 북한 잠수함을 공격하여 그들의 침투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예견은 정확했다. 그의 뛰어난 전략적 통찰력은 조국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특수부대원들은 북한 잠수함의 침투를 완벽하게 차단했고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의 뛰어난 전략적 통찰력과 경험은 첨단 기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다. 작전이 성공하자 모든 군 관계자들은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들은 그를 진정한 영웅이라 칭송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이태성 할아버지는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조촐한 수훈식에 참석했다. 그는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김성민 제독과 최민호 장군은 그에게 최고 등급의 훈장을 수여하며 말했다. 소령님, 소령님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희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령님은 저희에게 영원한 영웅이십니다. 그의 말에 이태성 할아버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그저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조국을 지키는 것은 군인의 의무이니까요. 그의 겸손한 말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자신의 공을 과시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날 이태성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었다. 영웅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명예나 직책이 아닌 내면의 강인함과 겸손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수훈식이 끝난 후 이태성 할아버지는 호텔로 돌아갔다. 그는 이 호텔에서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고 떠나려 했다. 그는 여전히 주차 관리원의 낡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는 호텔 로비로 들어섰다. 로비에는 그를 기다리고 있던 차준혁 지배인과 모든 직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함께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차준혁은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고개를 푹 숙였다. 소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소령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차준혁의 어깨를 잡았다. 지배인님,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호텔의 주차 관리원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태성 할아버지의 말에 모든 직원들은 놀랐다. 그들은 이태성 할아버지가 더 이상 이 호텔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민석은 이태성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소령님, 정말
계속 여기서 일하실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떨리고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는 이 자리가 좋아. 이 자리는 나에게 가족을 지켜준 소중한 자리니까. 이태성 할아버지의 말에 모든 직원들은 감동했다. 그들은 이태성 할아버지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태성 할아버지의 깊은 마음에 존경심을 느꼈다. 그들은 그가 자신의 영광스러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차준혁 지배인은 이태성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령님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호텔의 고문으로 일해 주십시오. 소령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고맙지만 나는 이 자리가 더 편합니다. 나는 주차 관리원 이태성으로 남고 싶네. 이태성 할아버지의 말에 차준혁 지배인은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에게서 진정한 겸손함과 지혜를 배웠다. 그날 이후 차준혁 지배인과 직원들은 이태성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늙고 쓸모없는 노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존경하고 그의 지혜를 배우려 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다시 호텔 주차 관리원으로 돌아왔다. 그의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고 낡은 제복을 입고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출근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조국을 위한 봉사의 기쁨과 가족을 위한 사랑이 가득했다. 어느 날 아침, 이태성 할아버지는 주차장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 주차 요원이 그에게 다가왔다. 소령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 괜찮아. 나는 이 일이 좋아. 그의 말에 젊은 요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령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저희는 소령님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령님,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젊은 요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도 훌륭한 사람이야. 다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그의 말은 젊은 요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이태성 할아버지에게서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그날 이후 이태성 할아버지는 호텔의 모든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그를 소령님이라 불렀고 그에게서 삶의 지혜와 겸손함을 배우려 했다. 이태성 할아버지는 그들의 존경과 사랑 속에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그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설이었다.